오늘 수업은 존재의지 인식 공간 세계에 대해서 공부해보자. 우리는 지금 136가지의 세계, 136가지의 존재를 통합하는 과정에 있고, 그에 앞서서 우리 세상 속 모든 진리, 우리 세상 속 모든 철학자의 사상, 철학을 하나의 공간에 통합해보자. 존재의지 인식의 공간 세계는 존재의지 인식의 공간 세계는 이 그림의 이 도표의 제1 사유 공간, 사유 표출 공간을 구성한다. 자, 내용으로 들어가면 1, 2, 2 사유 공간은 여기서 1은 존재를 말하고 2는 의지의 강한 세계, 강의지 세계. 그 다음에 2는 강인식 세계가 되겠다. 1은 약 존재 세계. 첫 번째 항목은 존재를 나타내고, 두 번째 항목은 의지, 세 번째 항목은 인식을 나타낸다. 2는 강한 상태를 나타내고 1은 약한 상태를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1, 2, 2 사이 공간을 도형으로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존재가 1이고 의지가 2고 그리고 인식이 2이기 때문에 뒤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노자, 소크라테스, 맹자, 아우렐리우스, 디드로, 데카르트가 주장하고 있는 철학이 위치하는 부분은 1, 존재 1, 의지 2, 인식 2의 사유 영역, 사유 세계. 136가지 세계 중에서 작은 주사위 같은 사각형 정육면체 뒤쪽에 있는 저쪽 정육면체에 해당하는 영역이 되겠다. 자, 오늘 공부하는 1, 2, 2 사이 공간은 진리가 존재보다는 의지와 인식에 있음을 알려주는, 자, 그렇지? 진리가 존재는 약하고 의지와 인식이 강한 상태잖아. 그래서 진리가 존재보다는 의지와 인식에 있음을 알려주는 우리 인류의 귀중한 정신적 결과물이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다. 비워야 절대적 원리를 얻어 행할 수 있다. 인식을 얻으려면 비우려는 철저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 이 노자 상태를 아무 의지도 없는 상태, 아무 욕구도 없는 상태로 노장 사상을 이해하면 그걸 잘못 이해하는 거야.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비워야 하는 그런 철학이 노장 사상이다. 그러니까 무의자연, 무를 주장한다고 의지조차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야. 강력한 의지, 강력한 인식을 가지고 오히려 존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부정할 수 있어야지만 진정한 노장 철학에 접근할 수 있다. 인식을 얻으려면 비우려는 철저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 대상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된다. 이 대상이 존재가 되겠지. 2500년 전 그는 이것을 깨달았고 그것을 우리에게 넘겼다. 하지만 우리 사람들은 아직 그의 소리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자, 그럼 각각 내용에 대해서 읽는다. 보기 전에 잠깐 더 보자.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서 비판적 사고를 주장한 소크라테스. 비판적 사고, 의지와 인식을 주장한 소크라테스. 덕의 실행을 통해 평화를
꿈꾸는 맹자. 의지와 인식이 필요한 상태지. 의지와 인식이 필요한 철학이 되겠다. 맹자 철학은 생각하고자 하는 의지가 인간을 유지시킨다고 생각하는 데카르트.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인식과 의지를 주장한 그런 철학이 되겠다. 우리 인간 일반 대부분 무의식 또는 경험적 반존재가 되겠지. 대부분은 무의식 경험적 반존재 속에서 이들의 철학을 마음속에 품고 살고 있다. 우리는 철학을 몰라도 철학을 배운 적도 없고 철학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무의식 속에서 데카르트와 맹자, 소크라테스가 주장하는 1, 2, 2 존재, 의지, 인식이 이루는 그런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철학자별로 어떤 주장을 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노자는 BC 500년 전, 2500년 전이지. 그릇이 비워져야 그 역할을 하듯 자신의 것을 비워야 의지를 가지고 비울 수 있어야 절대적 원리를 극행할 수 있다. 얻고 행할 수 있다. 소크라테스는 노자보다 한 100년 정도 뒤 철학자가 되겠다. 비판적 사고가 선을 탄생시킨다. 우리는 비판적 사고, 의지와 인식을 가지고 비판할 수 있는 사고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 철학이 되겠고, 맹자는 인간의 마음은 인의 예지를 가지고 있으니 더불어 인의를 실행하면 세상은 평화로워질 것이다. 우리는 더불어 인의를 실행해야 한다. 의지와 인식을 가지고 만인을 다스려 나가야 한다고 얘기한 철학이 맹자 철학이 되겠다. 아우렐리우스는 인간은 자기 보존을 위해 4가지 지혜, 정의, 용기, 절제를 추구해야 한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이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주장한 철학이 아우렐리우스 철학이 되겠다. 아우렐리우스는 스토아파가 되겠지. 그리고 다음번 다른 철학자들은 디드로가 있어. 디드로. 300년, 한 250년 전 철학자인데 디드로는 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연에 대한 인간의 힘을 증대시키기 위해 도움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 자연에 대한 인간의 힘을 증대시키기 위한 도움. 그것이 진정한 삶의 목적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이것에 대한 이 디드로 철학은 비판받을 수도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 자, 데카르트는 존재와 비존재를 가를 수 있는 기준, 현실과 꿈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생각한다는 것이다. 중요시하는, 인식을 중요시하는 의지를 주장한 500년 전 사상가가 되겠다. 자, 이처럼 지금 노자, 소크라테스, 맹자, 아우렐리우스, 디드로, 데카르트. 자, 이 철학자들은 존재를 약하게 주장하고 의지와 인식을 강하게 주장한 우리의 철학 사유작용, 철학 사유작용을 철학으로 구현한 그런 철학자들이 되겠다. 자, 그러면 1, 2, 2 사유공간을 공부했고 다음번 사유공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사유공간은 211 사유좌표. 111 사유공간은 첫 번째 게 존재라고 했고 두 번째, 세 번째가 의지와 인식을 나타낸다. 그래서 존재가 강조된 우리의 세계, 우리의 존재가
121 세계가 되겠다. 자, 121 사유좌표는 존재 중심의 공간이다. 탈레스는 신들의 의지가 아닌 물을 존재의 근원으로 사유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마음의 평정에 도달하는 길을 안내했다. 그래서 어떤 대상, 존재를 근원으로, 모든 철학의 근원, 모든 사상의 근원으로, 모든 우주의 근원으로 주장한 사람이, 주장한 철학자가 탈레스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한 유물론자 마르크스는 물질이 생각까지 변화시킨다고 믿었다. 우리 인류의 사유가 드디어 존재의 중요성을 인지하기 시작한 것이다. 어느 멋스러운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이 되겠다. 어떤 멋스러운 철학자는 진리는 악보가 음악을 연주하듯 언어로 그릴 수 있는 것이어야만 한다라는 말로 언어의 중요성을 인지했다. 이 비트겐슈타인은 우리가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철학은 철학이 아니라 헛소리라고 해야겠다. 헛소리. 비트겐슈타인 관점으로 보면 우리 동양 사상의 깨달음, 서양 사상의 자유, 정의 이런 것들 언어로 확실하게 얘기할 수 없는 어떤 것도 헛소리라는 거야. 언어로 표현하고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철학이 아니면 모두 다 헛소리라고 얘기하고 있다. 자, 우리는 존재 속 공간 좌표 속을 거닐던 그들. 211 공간 좌표지. 공간 좌표 속을 거닐던 그들을 이 공간을 사유하면 어디선가 만나게 될 것 같다. 자, 그래서 이런 여러 철학들은 우리 자기 자신을 잘 성찰하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사유하게 되면 우리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게 되면 그들 사상과 비슷한 생각을 만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위대한 철학도 우리의 정신 속에 포함되어 있다. 자, 그러면 다음번 철학자를 보게 되면 탈레스가 되겠지? 이 존재를 강조한 211 사유공간. 탈레스는 만물의 기원은 신들의 의지가 아닌 의지가 아니라 대상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다는 거야. 괜히 신 같은 거 믿지 말고 의지나 인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만물의 기원은 만물의 원리는 대상, 존재 속에 있다고 주장한 철학자고 데모크리토스는 사물은 물론 생각도 원자의 결합, 원자론을 주장한 그런 존재의 중요성을 주장한 철학이 데모크리토스 철학이 되겠고 자, 루크레티우스는 물질은 항상 존재하며 그 시원, 그 시작은 무한한 세계 공간으로부터 우연히 발생한다. 자, 물질에 대해서 항상 중요한 역할을 부여했고 물질의 기원은 우연히 발생. 물질이 왜 생겼느냐? 사람이 왜 생겼냐? 금이 왜 생겼냐? 철이 왜 생겼냐? 그것들은 이유는 우연성 속에서 찾은 철학이 되겠다. 자, 마르크스는 생각보다는 물질을 중요시했고 엥겔스는 정반합 변증의 주체는 관념이 아니라 물질이다. 우리가 해겔의 변증법을 생각할 때 정신적인 부분은 변증법의 주요 분야가 아니고 물질적인 부분을 주요 변증법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얘기했고 자, 후설은 존재의 나타난 모습, 현상학에 대한 현상학을 주장한 철학자가 후설이다. 존재의 나타난 모습, 현상이 되겠지. 존재의 나타난 모습이면 배우의 사변을 고려하지 않아도 충분하다. 그 배우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관념, 사상, 철학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야. 그 현상, 세상을
정확하게 관측하면 그것으로 이 세상의 진리는 다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헛설은. 그리고 비트겐슈타인은 진리는 악보가 음악을 나타내듯 악보를 보고 바이올린을 연주하는데 악보만 있으면 누구라도 그것을 재현할 수 있잖아. 그렇듯이 모든 철학은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글로써 문장으로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어야만 진리라고 할 수 있다. 아무리 읽어도 알 수 없는 그런 선문답 같은 철학은 철학이 아니라 헛소리라고 얘기하고 있다. 위트겐슈타인 말이 맞다는 이야기가 아니야. 오해하면 안 된다. 위트겐슈타인의 생각, 위트겐슈타인의 주장이 맞다는 것이 아니라 위트겐슈타인의 주장이 그렇다는 거야. 혹시 여러분 중에서 불교에 빠져서 불교 속의 선, 문답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를 두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선생님이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위트겐슈타인의 생각이 이렇다는 거다. 위트겐슈타인은 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 그런 철학자가 되겠다. 자, 그리고 또 존 두이는 진리와 선은 실제를 움직이는 도구여야 한다. 진리는 어떤 관념이 아니라 존재를 움직이는 도구여야 한다고. 실제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이 존 두이, 실용주의지. 그리고 하이데거, 실존 철학의 그 상시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실존 철학을 강조한 그런 철학자가 되겠다. 존재가 그곳에 있음으로 창조되려면 주체, 정신, 주체와 대상, 물질이 융합되어야 한다. 정신만 가지고서는 아무것도 안 되고 거기에 대상, 물질이 융합되어야 하지만 비로소 존재가 존재로서 그 의미를 갖는다고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콰이는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경험도 신도 아닌 모든 것을 포괄하는 대상이다. 이성과 신은 경험, 이성, 신은 모든 것을 포함하는 존재, 대상, 물 이런 것이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존재밖에 없다는 말이다. 신이나 경험이나 이성, 관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여기 있는 이 자, 이 물질, 대상 밖에는 우리가 믿을 만한 것은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 다시 도형으로 돌아가서 자, 오늘 수업은 두 영역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 그렇지? 두 영역. 이번 금방 공부했던 것은 노자, 소크라테스, 맹자, 아우렐리우스, 디드로, 데카르트 1, 2 영역이 되겠고 지금 금방 공부했던 부분은 영역을 찾아보자. 211 좌표야. 211 좌표. 존재가 2고 인식도 1이고 그리고 의지도 1이 되겠지. 의지 1, 인식 1, 의지 1, 인식 1, 존재 2. 이 존재 2, 의지 1, 그러니까 여기가 되겠다. 그치? 여기. 뒤쪽 부분. 존재 2, 의지 1, 인식 1에 해당하는 영역이 이번에 공부한 철학자들의 영역이 되겠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두 가지 영역,
1, 2, 여기다. 1, 2, 2 영역하고 그 다음 영역 2, 1, 1 영역 2, 1, 1 영역 두 가지 영역에 대해서 우리 사유 공간에 표시를 했고 여기가 되겠지? 탈레스 데모크리토스 존재가 2고 의지와 인식이 1인 영역 탈레스 데모크리토스 루크레티우스 마르쿠스 엥겔스 후설 비트겐슈타인 존 듀이 헤이데거 파인 이런 철학자들이 우리의 사유 통합 영역에서는 여기를 차지하고 있다. 지금은 이 전면 세계만 나타내고 있고 이제 뒤쪽 후면 세계는 반의지의 세계는 마이너스로 표현돼서 나중에 다시 분석하게 될 거야. 지금은 우리는 전면 세계만 공부하고 있다. 후면 세계는 반의지가 드러나는 세계가 되는 거야. 의지가 아니라 반의지 속 세계. 나중에 이제 마이너스로 표현되지. 마이너스로 표현되는 철학자들은 다른 시간에 다시 더 공부해 보도록 하자. 오늘 수업은 존재, 의지, 인식이 나타내는 첫 번째 공간 세계, 사유포출 공간에 대해서 공부했고, 사유포출 공간 중에서 1, 2, 2 공간, 그 다음에 2, 1, 1 공간에 대해서 공부했다. 자, 우리 수많은 철학자들을 하나의 공간에 모으는 것은 쉬운 작업이 아니겠지? 선생님 혼자서 할 수 있는 그런 한계도 있고, 아니, 이 통합사회 철학을 공부하는 여러분들도 철학자들을 이 세 공간에 위치시키는 그런 일에 동참해서 우리 철학을 한번 하나의 공간에 통합해 보도록 하자. 자, 다음 시간에 계속 우리 철학을 통합하는 시도를 해보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자.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